오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할 분 계십니까? 예. 이란. 저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세종시법 마이크 좀. 네, 세종시법 관련해서 이번에 중재안했고요. 4월에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부 협의도 이뤄낸 걸로 알고 있고, 공감대도 형성한 것도 알고 있고, 또 이해찬 의원실과 또 공지를 통해서 또 법안 요구서를 개발해서 이제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발의 시점이 언제인지 좀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부 입법으로 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 발의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될 건지 보고하고,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파급력 있는 법조항, 우리가 이제 제안한 법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안 써도 될 돈을 지금 세종시에 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임대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청사가 애초에 좁게 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직원들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임대청사로. 지금 이제 건설교 중국 조직 개편 이루어지면서 나성동으로 이제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지금 향후 4, 5년 동안에 30억 아니면 40억 운영비까지 합치면 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청 별관을 이제 좀 빨리 조속하게 추진해서 업무 비율도 많고 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좀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종시법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좀 연관이 돼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 소속 조치로 저희가 필요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지금 공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당초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불가피하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추진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도 합의를 했고, 최근 이해찬 의원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법조문을 놓고 이해찬 의원실, 또 행정안전부, 우리 시 관계자가 모여서 조문 정리를 위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협의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입법 절차는 당초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20대 국회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조문의 내용들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세종시의 지방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들, 주민자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좀 더 보완 강화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조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자치 재정권,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제주 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자치 조직권과 자치 재정권을 좀 부여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보완 장치들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 청사 문제는 좀 저희가 서둘러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고, 최근에 행정안전부 규모가 지금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 실무자들과 협의도 하고, 또 행정안전부 쪽에서 관련 전문가를 또 우리 시에 출장을 보내서 현장 확인도 하고 가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행안부하고 협조 절차는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투용자 심사라든지 하는 절차상 문제를 금년 중에 마무리 짓고, 아무래도 내년 그리고 내후년 초까지는 설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내후년 정도에 착공을 하고 잘하면 제 임기 중에는 아무래도 좀 입주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2023년 정도에나 신청사 세청사 입주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좀 불가피하게 1차 정차를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불편함이 적지 않지만 우리 시청을 또 방문해야 되는 시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1,000억은 시가 그냥 다 부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냥 예. 그러면은 1,000억 부담하고 그럼 세종시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정 관련해서는 그 교부세 연장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안 들어가요? 예, 재정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질문이요. 예, 홍문희 홍 기자님. 네, 질문이 없어서 안 하고 하게 됐는데 아시아뉴스 홍문진이고요. 지난 1년 성과가 많았습니다. 또 그 전기에까지 하면 5년 동안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그 모 국장이 비리 혐의로 예. 검찰의 수사를 받는 바람에 직위 해제가 됐고 그동안 우리 세종시의 그 공무원들 청렴도가 그렇게 좋지 않게 평가가 되고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어제 비례당 김 의원이 그 전원주택 관련해서 비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시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의회에서 그 조례 공포 오류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공무원들의 그 기강이 좀 해이해져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이 공직자의 그 근무 기강 그에 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 숫자도 그동안에 좀 많이 늘어나고 또 구성도 보면은 다양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 직원들이 이 시청에 대한 일체감, 소속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일들, 청렴하게 일하는, 공정하게 일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벌써 교육도 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신상 필거를 엄격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리 문제와 연관된 경우에는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우리 시가 뭐 여러 구성 여러 가지로 좀 원래 연기군 쪽에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또 충원된 분들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구성상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분은 아마 시기로는 보면은 2012년에 또 총리실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고 한 7년이 가까이 지나서 아마 다른 수사 과정에서 어떤 노정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비리 문제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고
차후에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어떤 식으로든 비리와 연루된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온정주의를 버리고 철저하게 신상들벌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취해 나가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쳐 나가야 될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꾸준히 찾아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관련된 비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감사원에서도 직접 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그런 비리가 발견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빠른 속도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경우에 따라서 집값이나 땅값이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게 모두 다 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종 서울 고속도로 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래 당초 계획대로라면은 2008년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 노선인데 착공 시기가 2017년에서 수도권 구간이 비로소 착공되고 우리 세종 안성 구간은 금년에야 착공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상황 변화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잡구면 봉안리 지역은 난개발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주변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고 그 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지역을 고속도로 노선이 통과하기가 여러 가지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 아래 정부에서 노선 변경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옮긴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그런 추측성 비판 기사도 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이거는 꼼꼼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비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재개정 사항의 공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우리 시의회 노종용 의원이 잘 찾아낸 것인데 저희가 대체로 이제 조례를 공포하는 과정에서 되게 맞춤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GS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춤법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하는 그런 일들은 그동안에도 좀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런 경우에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크게 내용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일 같은데 그 역시 앞으로 이제 절차상 시의회와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또 결과적으로 내용상의 변화가 일부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인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김미아님. 패션 김철국입니다. 예. 지금 이제 브리핑 1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느끼시는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그래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속도감 있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역시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법 개정도 지금 이렇게 계획 중이고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우리 시로서도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정수도 세종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행정수도 개헌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난 1년은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정치 이슈 때문에 개헌 이슈는 좀 묻혀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논의가 지난 1년간에는 썩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은 저 나름대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저 이병규 이병입니다. 세종광수 이동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행정수도 헌법 개정이라든지. 그래서 2017년도에 대선 때 각 정당 후보들을 통해서 그나마 헌법 개정에 대한 약속은 받아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받아냈는데 물론 실행되지는 않았고요. 또 내년에 이제 바로 총선이 있거든요. 그때 정당 차원의 공약에 지금 현재 성씨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또 그거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각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준비를 해서 각 정당의 우리 시의 입장 또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다른 최 기자님. 예. 세종시가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해서 조성을 해서 야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에 대해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자율주행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시가 이제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스마트 시티 쪽에서 모빌리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가 또 추진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가 BRT라는 자율주행차를 최초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규제 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부에서도 함께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결과가 멀지 않아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시에서 이 관련된 산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도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는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산업이 제법 발달되어 있고 또 스마트 시티 추진 과정에서 또 자율주행 특화 도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이 접목되고 또는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좀 많은 R&D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R&D가 또 일부는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하는 노력들, 예를 들자면은 미래차 연구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그 예에 속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면은 나중에 산업화 단계에서 그걸 담아낼 수 있도록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이미 그 산업단지 후보지로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는 지정이 됐고 지금 LH를 사업 시행자로 해서 필요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여기 앞에 예, 김 기자님.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요즘에 좀 시장님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 혹시 시장님 좀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예. 얘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많고요. 내년에 혹시 그 국회의원 그 출마도 혹시 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뭐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서 답할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출마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률이 좋아요. 예, 또 질문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까? 이것을 할까요? 예. 지난 1년간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시에서 하는 일들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시정에 관심 갖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또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지난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